안녕하세요. 달빛다른 인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거짓말 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제10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고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읽고 나면 청소년 친구들이 읽기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굉장히 심오하고 또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선생님 느꼈어요. 거짓말 학교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한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추정되는 인물들인데 나영이, 인혜, 준우, 도윤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인데요. 그 중에서 나영이와 인혜가 주축이 되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요 둘의 관계를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은 나영이와 인혜가 번갈아 가면서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 서술하는 기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조금 신경을 쓰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혜와 나영이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로 그려지는데요. 나영이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인 반면 인혜는 친구를 믿지 않고 단짝 친구라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사실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진실학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실학 선생님은 나영이와 인혜 사이에 있는 이제 삼각구도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혜는 이 진실학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나영이보다. 그리고 진실학 선생님과 우정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둘은 암호 편지를 쓰면서 가까워지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뒤에 가서는 굉장히 반전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학교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학교는 메티스 학교라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멘탈 에너지 트레이닝 인텐시브 시스템이라는 이런 명칭의 약자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그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인 이름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혜, 교묘함, 그 다음에 임기응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뜻이라고 해요. 자,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거짓말 학교로 불리는 그런 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정부에서 특별히 만든 기관으로 제주도에서도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야 갈 수 있는 섬에 위치한 학교예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곳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왜 이렇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일까? 그리고 특히 여기에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에요. 특별 과정에 선발되어서 온 친구들인데 학교에서도 모범생이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모인 만큼 주변에서는 다들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 학교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교다라는 것을 알고 지원한 친구들은 없습니다. 막상 입학할 때가 되어서야 그때 서약, 비밀유지 서약에 사인을 하고 입학을 하는 거죠.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거짓말에 대해서 배워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온갖 혜택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딱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각기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 4명 중에 인혜 같은 경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교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보낸 거고 나영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누구도 나를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다. 엄마 아빠랑 아무도 살기 싫고 그냥 여기 기숙사에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쨌든 둘은 학교에 있으면서 뭔가 불만을 가집니다. 이들이 불만을 가지는 대상은 바로 교장 선생님 때문인데요. 교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 조회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짓말 뉴스라는 뉴스를 보여줍니다. 자, 요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학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때문이에요.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도윤이가 한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를 보건실로 데려갑니다. 근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남자는 왜 아이가 쓰러졌는지 자기는 알고 싶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채근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째서인지 이 의사에게 아무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의사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의구심이 들죠. 뭔가 교장 선생님이 꿍꿍이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교장 선생님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도윤이가 쓰러졌다가 그냥 다시 멀쩡하게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쓰러진 아이가 도윤이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도 2명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내는 뭔가 이상한 거죠. 왜 애들이 이렇게 쓰러질까? 그리고 이내의 첫 번째 목적은 뭐 이 학교의 어떤 비리를 밝히고자, 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폄하하는, 이내의 자존심을 건드는 교장 선생님한테 뭔가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응어리진 마음에 이내는 이 사건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교장실에 아이들이 숨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내랑 도윤이랑 쪽지를 주고받는데 그걸 교장 선생님한테 들키는 거죠. 그래서 그 쪽지를 다시 회수하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교장실에 침입하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또 의심스러운 일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여기에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 교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가려고 했던데 애들이 있는 거를 보고 놀라서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카메라에 녹화된 거를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약속을 해놓고서는 다음날 이 의사 선생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 갑자기 어디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진실학 선생님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실학 선생님은 학교에서 진실학이라는 그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내랑 굉장히 죽이 잘 맞고 이내는 이 진실학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와 비슷한 처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실학 선생님이 하는 게 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둘이 또 암호 편지를 또 쓰니까 진실학 선생님도 이 거짓말 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그 교장 선생님이 찜찜해가지고 한 번 더 교장 선생님 그 실을 방문을 하는데 몰래 침입을 하는데 진실학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또 진실학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쵸? 이내를 비롯한 친구들은 모두 진실학 선생님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교장 선생님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 뭔가 있는 거야 라는 거에 이제 확신을 품게 되는데요. 근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상한 쪽지를 받습니다. 나는 너네가 교장실에 몰래 잠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고발했다. 그 고발자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겠다. 이런 쪽지를 보내거든요. 굉장히 소름이 돋죠? 누가 고발했을까? 자, 첫 번째로 생기는 일이 뭘까요? 이 4명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어쨌든 그 4명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존재, 그 아이들이 교장실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진실학 선생님, 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서로를 먼저 의심을 할까요? 자, 이내의 경우에는 진실학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진실학 선생님을 의심하는 친구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진실학 선생님을 의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어쨌든 각자의 범인을 마음에 든 채 교장실로 가게 되고 교장실에서 아주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장실 안에 숨겨진 비밀 실험실이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버튼을 뻥 누르면 뭐 창 열려서 밑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런 거 한 번쯤 본 적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장 선생님은 뭔가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이 하는 실험은 아이들이 쓰러지는 것과 연관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이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진실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 진실학 선생님인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책에서는 진실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의 단서가 나와요. 이내가 진실학 선생님이랑 둘만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그 암호 편지 하나를 진실학 선생님이 떠나고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암호에 적힌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교장 선생님의 음모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됐어. 이내야, 너만은 나를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의 범행을 잃은 자가 진실학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진실학 선생님은 어쨌든 이미 이 학교를 떠났고 그런데 남겨진 쪽지에서 진실학 선생님은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내는 찰떡같이 그 말을 믿고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굉장히 소름 돋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것은 마지막 이내와 나영이의 공방전입니다.
초반부터 둘이 성격이 상반돼요. 나영이가 이내를 좋아하고 의지했던 반면 이내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갈등이 마지막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어. 너는 너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했어. 라고 이내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 이내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내는 나영이한테 또 쏘아붙이러 갑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어. 진실학 선생님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영이는 그 쪽지에 적혀있는 그 암호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그게 진실학 선생님이 썼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냥 컴퓨터로 자판으로 두들겨진 암호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읽고 나서 진짜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에게 제안한 것은 어떤 칩을 아이들의 몸에 심는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어떤 연구의 프로젝트의 대표자였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거짓말 학교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는 정말 양심 없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건데, 자기가 했던 실험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고 결국에 만들어낸 것이 이 작은 칩을 몸속에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술을 받기에 적당한, 정말 좀 대범하고 좀 용기 있는 그런 친구를 고르는 테스트를 교장 선생님이 모종의 했음을 아이들한테 넌지시 알립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교장 선생님이 계획한 것이었다면, 즉 아이들을 일부러 교장실로 오게끔 유인한 것이었다면, 진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학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랑 짜고 정말 그런 적합한 아이들을 고르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내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진실학 선생님 역시도 교장 선생님의 희생양이었는지, 그 어느 것도 책에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사실 좀 무섭기도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준 몇 가지의 단서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말 진실이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옛날에 이소라 씨 노래 중에 바람이 분다라는 아주 명곡이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진짜로 좋아하는 가사가 뭐냐면,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둘이 같이 공유한 기억이지만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여서 선생님이 잘 전달을 했는지 조금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던졌던 그 질문, 그리고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진실은 무엇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